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불안, 경제 충격,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를 올리든 간에 한국에 미칠 충격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2022년, 23년 미국이 폴 보커 19%의 기준금리를 올린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일을 소환한 것처럼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쉽지 않으면 한국은 매우 혹독하게 어려운 처지를 겪는다라는 건 뻔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은 온갖 뉴스와 언론에서 너무 많은 충격이다, 쇼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회색 코뿔소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니까 봤더니 회색 코뿔소예요. 되게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거죠. 놀랍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없죠.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질 수도 없죠. 비트코인이 폭등할 수 없죠. 이런 상황인데 서서히 힘들어지고 서서히 어려워질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개미들에게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계속 사탕 발림으로 속이고 있죠. 금리 급등기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뻔히 주변에 상황이 다 보이는데도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라고 수작을 부리는 악인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튜버를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언론 뉴스를 믿겠습니까? 도처에 진실과 다른 가짜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죠. 현금 줍줍 뭐 이런 뭐 현금으로 뭐 미분양 줍줍 뭐 현금 부자 줍줍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다 말장난이고 개소리인 거죠. 동학개미 이 말 자체에도 개미들을 폄하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죠. 주린이, 불린이, 어린이란 뜻이잖아요. 주식 어린이, 부동산 어린이. 어린이가 같은 순수하고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단어인 거죠. 이미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갈 것임을 미리 전망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될지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비법, 해법 이런 거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냥 자신의 삶, 자신의 일상을 잘 지켜내는 거, 자신의 평상시 모습에서 어떻게 아주 조금씩 조정해 나갈지를 고민해 보자고요. 갑작스럽게 줄이면 힘듭니다. 부자가 가난해진 것 같고 삶이 몰락한 것 같고 너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쉬우냐,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해야 되고 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도 불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황의 크기가 더 커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 2,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해서 하락할 조짐이었는데 유동성 때문에 갑자기 부풀어 올랐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즌 동안 무리하게 빚을 냈던 것들은 다 갚아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미국도 시작하고 있고 한국은 더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간인 5년 동안 매우 혹독한 경제 충격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내 일상을 잘 지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마음먹고 대응해야지만이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앞으로 4,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 말고 진짜 투자하려면 정말 자기 자식처럼 정말 소중한 자산을 얻으려면 기다려야겠죠. 두고 봐야겠죠. 앞으로 금리 계속 상승하고 미국의 양적 기축이 심해지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내려가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는 게 뻔한 사실인 거죠. 금리가 급등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유가가 오르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는 지금 이 시기에 흥청망청 돈 많다고 돈을 뿌리고 다닌다? 죽겠다고 자살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나 돈 많아요 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기꾼이고 가짜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정말 좋은 기회, 대박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준다라는 건 반대급부로 나한테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죠. 거래라는 거죠. 철저히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유 없는 호의는 절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을 조금은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도 정시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시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식을 부동산을 함부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 차근차근 현금을 모으고 기다리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도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달러는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달러와 같은 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계속 비축해 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 처음엔 한 달치, 그 다음엔 3개월치, 6개월치, 1년치 생활비를 비축해 놓고 있어야지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를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앞으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받으면서 그걸 안 갚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빚은 갚지 마라,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속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다라는 거죠. 빚을 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안 갚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마음은 사기꾼의 마음인 거고 사기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기쳐도 몇 억 해먹어도 그냥 감옥 들어가서 1년, 2년 살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순조롭게 넘어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로 인한 뭐 처벌도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불안과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는 거죠. 모두가 겪게 될 거다라는 건 버티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배당 주식이 매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거죠. 배당을 5% 주는 주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배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수익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50%가. 1억을 넣었다고 치면 1년에 5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5%면. 근데 10년이면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당 수익을 받은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실제로 그 10년 동안 10년 동안 토탈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높아지죠. 게다가 주가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이제 수익률의 그 폭은 더 엄청나진다라는 거죠. 고작 배당 수익률 고작 5%밖에 안 되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걸 길게 내다보면 이것 또한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길게 내다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경기 불안과 충격이 매우 심하게 오니 어떻게든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